안녕하세요. 오늘은 캄보디아 서민들이 사는 동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캄보디아인들 2명이 오는데요. 다 마스크를 썼네요. 요즘 캄보디아도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자, 약국이 있네요. 저렇게 캄보디아에는 조그만 동네 약국이 곳곳에 있습니다. 동네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작은데요. 저렇게 오른쪽에는 화장품 같은 것을 팔고 있고 또 왼쪽에 보면은 약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툭툭이가 보입니다. 툭툭이도 2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마차 스타일의 툭툭이가 있고 또 툭툭이 전용으로 완전히 공장에서부터 제조되어서 나오는 툭툭이도 있습니다. 구멍가게가 보이는데요. 마스크가 매달려 있습니다. 마스크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런 거 10장에 1,000원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한 장에 거의 1,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스 충전소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저렇게 프로판 가스 충전도 하고 그리고 일회용으로 파는 가스 충전통에다가 가스도 충전해서 팝니다. 여기 캄보디아에서는 큰 프로판 가스통뿐만 아니라 일회용 가스통도 다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구멍가게가 있죠. 구멍가게도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 2명이 있는데 남매 같습니다. 구멍가게에서 파는 과자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놀랍게도 여기에 불닭볶음면도 보입니다. 한국 라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인데 이렇게 조그만 가게에도 불닭볶음면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저렇게 주렁주렁 걸려 있네요. 남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는지 저를 보고서 저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눈을 맞춥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스를 충전하는 그러한 가스 충전소입니다. 자, 여기에 툭툭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미용실입니다. 미용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미용실 굉장히 많죠. 제일 많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용실과 구멍가게 그리고 약국 뭐 이런 것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 파는 곳도 제법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가게도 있고요. 또 여기도 미용실입니다. 이곳은 눈썹 아마 속눈썹도 붙여주고 머리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커피나 음료수를 파는 그러한 카페입니다. 캄보디아를 다니다 보면은 카페가 3종류가 있습니다. 길바닥에 이렇게 노점상 비슷하게 해서 판매 부스를 길바닥에다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그렇게 해서 파는 그러한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가 있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있는 카페도 있는데 대신에 에어컨이 없어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그러한 종류의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서양식의
에어컨이 있고 실내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카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툭툭이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항상 영업을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쉬고 싶을 적에는 동네 근처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아마 쉬거나 점심을 먹거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오래된 툭툭인데요. 오토바이 형식의 핸들이 있죠. 하지만 밑에 브레이크도 있고 오토바이랑은 조금 틀린 게 이 툭툭이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휘발유로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를 넣고서 가스를 충전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해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좌석은 저렇게 운전자가 앉고 뒤에 좌석이 하나 있는데 맥시멈 3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3명 타면은 좀 꽉 차죠. 툭툭이가 작아서. 그래서 보통 한두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의 마당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용달이라는 게 써 있는데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쓰던 차를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용실이죠. 이렇게 미용실이 많습니다. 아주 곳곳에 미용실이랑 그리고 구멍가게 아주 많습니다. 아마 미용실은 여자들은 누구나 다 미용이랑 그 다음에 머리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반이니까 미용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미용이라는 기술은 여자가 배워서 쉽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기 때문에 미용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멍가게죠. 이렇게 구멍가게도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있을 만한 공간이 있으면 어느 곳이나 구멍가게를 열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가 굉장히 조금 한산한 편입니다. 이것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정부에서 아마 발표를 무엇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많이 쓰고 그리고 쇼핑몰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내에 있는 가게들도 문을 닫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들만 그전과는 다르게 사람들 통행이 좀 뜸해졌고 그리고 시내에 가면은 외국인들은 거의 확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기네 나라로 전부 다 돌아갔는지 외국인들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시내 나가면 전에는 외국인 천지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업종에 있는 그러한 가게들도 문을 닫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파는 그러한 술가게들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렇게 쓰레기가 길바닥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곳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쓰레기를 갖다가 넣어서 저렇게 길바닥에 놔두면은 그래도 쓰레기는 잘 쳐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쓰레기 차가 와서 쓰레기를 전부 다 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은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쓰레기가 넘쳐나서 냄새가 너무 난다든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분리수거용 용품들을 가지고 가서 파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박스라든지 또는 병 같은 거를 수거해서 고물상에 파는 그러한 분들도 계신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분리수거용 박스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병, 유리병, 캔 이런 것들을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미용실입니다. 굉장히 많죠? 한 아가씨가 미용을 머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구멍가게가 있고요. 이렇게 포장이 안 된 그러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뒷골목으로 가면은 원래는 포장을 했던 도로도 이것이 시멘트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그래서 다시 너무나 많이 부서져서 비포장 도로처럼 된 그러한 곳들도 많고요. 애초에 물론 포장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는 지금 현재 건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몇 달째 계속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3달 정도 한 번도 비가 안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단수도 자주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 꼭 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이 몇 시간 동안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그럽니다. 지역에 따라서 단수도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어떤 곳은 잠깐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상당한 기간 동안 물이 안 나와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꼬마 아가씨가 저렇게 생선에 뭐를 묻히고 있습니다. 소금인가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크네요, 생선이. 캄보디아 시장에 가면은 저렇게 큰 생선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기도 모녀가 오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군요. 전문 방역 마스크는 아니고요. 그냥 천 마스크입니다. 여기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이러스가 대유행인 것은 아닙니다. 감염자가 100명 이하로 아마 5,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맞는 숫자인지는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캄보디아는 의료체계나 의료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믿을 것은 이곳이 기후가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렇게 맹위를 떨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용실이 곳곳에 보이죠? 상당히 여성들이 미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실이. 길을 가다 보면은 저렇게 핸드폰을 파는 가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길 쪽에는 핸드폰 가게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대부분 다 중국 핸드폰을 파는 가게입니다.
거의 90% 이상 중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핸드폰 가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중국 핸드폰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중국 핸드폰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번화한 곳으로 나왔는데요. 이곳은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조그만 개인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저렇게 음료수를 박스로 놓고서 팔고 있는 가게도 있고요. 이곳은 쌀 가게입니다. 쌀을 저렇게 팔고 있고 뒤쪽으로 쌀가마니도 많이 있죠. 그리고 쌀뿐만 아니라 콩 종류라든지 깨 이러한 곡식류들도 팔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툭툭이가 이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툭툭이가 쭉 거리를 항상 다니면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주차해 있다가 탈만한 사람이 나오면 호객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랩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저러한 툭툭이를 부르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이 툭툭이를 부르면은 근처에 있던 이러한 툭툭이가 바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이동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남아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그랩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랩이라는 앱을 이용을 하면은 기사랑 요금에 대해서 흥정할 필요도 없고 또 자신의 목적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가판대 형식의 그러한 노점 음식점이나 카페가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커피를 주문하셔서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같은 곳에 앉아서 먹으셔도 되고 또는 들고 다니면서 마셔도 될 것입니다. 자, 이곳은 베트남 음식점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저런 종류의 음식을 많이 봤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계란을 얇게 편 곳에 저렇게 야채, 숙주나물 같은 것을 갖다 안에 집어넣고 또 고기 같은 거, 기타 다른 야채류를 집어넣고서 이렇게 덮어서 오므라이스 비슷하게 파는 그러한 종류의 음식입니다. 옆에 풀빵 비슷한 것도 팔고요. 베트남에서 많이 보던 형식의 음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베트남 음식이 한국 사람의 입맛에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은 환전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에는 곳곳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와 캄보디아 돈인 리엘을 서로 바꿔줍니다. 그 밖에 다른 돈도 이곳에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희한하게도 미국의 달러화와 그리고 자국의 돈인 리엘화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캄보디아에 오시면은 굳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달러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용을 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달러로 거실러 주거나 아니면 리엘화로 거실러 줍니다. 자, 이것도 환전하는 곳입니다. 저렇게 곳곳에 조금 큰 거리에 나가면은 돈을 환전할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거리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에만 가도 저렇게 환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달러를 리엘화로 그리고 리엘화를 달러로 수시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듯하게
가게처럼 꾸며놓은 그러한 환전상도 있지만 구멍가게 한 구석에서 그냥 환전해주는 그러한 소규모의 환전상도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환전상이 은행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돈을 예금하듯이 그렇게 맡기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시스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큰 길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